번째 주제가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거 보고 아주 허걱했습니다. 즉 문재인이 송철호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면 될 겁니다. 첫째, 이번에 검찰에서요, 이 송병기라고 지금 현직 울산 부시장이죠. 이 사람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떡밥을 건졌습니다. 그때 선거 캠프에서 있었던 뭐 업무 일지라든가 뭐 이것저것 그냥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우리가 이제 왜 그 어린애들, 우리 아들들이 엄마 이거 왕건이야 하는 것처럼 완전히 왕건이를, 아주 건더기를 그냥 확 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업무일지에 보면은 아주 이거 뭐 어디서 만들고 왜 일부러 기소를 이렇게 기록을 할래도 힘들 정도로 문재인의 죄가가 그대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아, 정원희맘님께서 빅토리,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반드시 바꿔야 되죠. 자, 그 서강이 비치고 있습니다. 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원희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업무일지에 어떻게 있냐면요, 2017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아주 한참 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문재인이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송병기의 업무일지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에 나가라고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종석이 뭐라고 했냐, 좀 BIP께서 직접 권유하기가 면목이 없어서 나를 통해서 권유하는 거다. 자, 이 말도 상당히 특별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그 상황이 쌓이지 않으면 이런 특별한 문장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자, 어떻게 해서 특별한 문장이냐? 송철호라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선거에 나갔지만 울산시장 국회의원 8번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또 나가라고 한 거는 면목이 없다. 아니,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아니 송철호 보고 부산시장 나가라고 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뭐 권유하면, 대통령이 권유하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면목이 없다. 자, 검찰이나 재판부는요, 저도 재판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받아서 잘 압니다만, 일어났던 특수한 관계, 특수한 사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말에 상당히 주목합니다. 아, 이거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실, 이거는 그 둘 사이에서의 특수관계, 또 대통령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증거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임종석이가 송병기한테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송철호한테 나가게 해달라 이러면서 B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이 부담스러워서 실장인 내가 요청한다, 면목이 없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요청 권유를 확실하게 한 겁니다. 자, 물론요, 대통령이 요청 권유 할 수 있어요. 누구 보고, 여기 좀 나가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일해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즉 청와대에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 움직인 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공무원은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다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후보에 편을 들면 안 돼요. 이것이요, 뭐 송철호 대 김기현의 문제가 아니라, 즉 민주당 안에서도요, 나가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아주 당내 정리부터 순서대로 다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청 권유를 행동으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여기 이제 A씨, B씨 이런 사람이 울산시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서 갖고 정리를 한 것이 이 송병기라는 사람의 업무일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 당내 경선에서 주요 후보가 A 후보, B 후보가 됐는데 이 A 후보라는 사람은 먼 발전이라는 데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또 어떤 자리를 요구하니까 거기 보내고, 이러면서 즉 알사탕까지 나눠주면서 송철호의 알박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송철호는요, 단독 공천이 됐어요. 단수 공천이 됐어요. 이거는요, 당내 경선도 거치지 않고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이 당부터 주변 정리부터 싹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쳤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2011년 11월에 이 송병기의 업무일지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송철원 한 사람이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이게 장관급이긴 한데 송장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송후보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 운동권이라든가 좌파들은요 오히려 그 자리라든가 또는 이 위계질서에 굉장히 약합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위계질서 하나로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러면서 이 조국이 또 이런 말을 그 당시 했다는 거예요. 이 당내 경쟁자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조국은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당내 경선에 개입했고 뭐 이걸 떠나갔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를 조국은 어긴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친박 명단을 보낸 것만으로서 사실은 2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보내기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완전히 선거 본부 또 정책 또 전략 이런 것까지는 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쪽이 정말 먼지 한 톨이라고 하면은 저쪽은요 진짜 먼지가 태산처럼 쌓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늘 또 우리 후원해 주시는 제인송님께서 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인송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우리 싱싱 달려갖고 내년 총선 꼭 이기도록 해요. 네, 거기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이 송병기의 이 메모에 다 있어요. 중앙당에서 BH 송의 경쟁자의 제거, 조국도 송철호 경쟁자 움직일 카드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메모까지 있어요. 정말 빼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청와대의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다. 즉 진짜다, 사실이다. 그리고 정황 관계상 이것은 아주 사실성,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또 검찰에서 판단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뭐 정리를 해줬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고래고기 때문에 뭐 행정관이 내려갔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고래가 무슨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입니까?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이 제보를 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송병기가 제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고요. 최초의 근원, 태초에 뭐가 있었냐? 문재인이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이 송철호 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안 안방에서 어디 나 한 자리 시켜주겠지 하고 이렇게 넋없이 있었던 송철호한테 면목 없지만 선거에 가서 한번 이겨달라. 뒤처리는 우리가 다 해주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기획사에서 다 꾸몄다는 겁니다. 그 문재인 기획사의 주소지는 청와대 1번지였던 거죠. 자, 그런데 김기현 후보의 이 증언이라는 거는 더 아주 구체적입니다. 김기현 전 시장의 경우는요. 이 송병기의 업무 수첩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이제 2차례나 검찰에 이제 나가가지고 검찰이 묻는 거에 답하고 뭐 이러면서 이 사람도 이제 그 김기현 변호사 또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또 이 판사로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또 정치인 출신으로서 일목요연하게 얘기합니다. 즉 BH라는 명기가 수차례 송병기의 업무 수첩에서 등장했다.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 BH, 블루하우스, 청와대를 BH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BIP 이렇게 얘기해요. very important people 이래서 VIP가 어쨌다, 뭐 BH에서 뭐 전화가 왔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말하자면은 이 정치권에서 뭐 정말 뭐 초년생 기자도 아는 은어입니다. 뭐 약칭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문재인의 선거 개입과 거기에 따라서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는 빼박이 돼 있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올스탑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냥 원스탑으로요. 그 다음에 공약까지 챙기고요. 또 공약 회의까지 해주고 공약 추진까지 해주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단계라는 게 무섭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첫 번째, 청와대에서 뭐 그 병원이라든가 또는 공약 추진 이런 거를 다 다듬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송철호라는 사람은요. 앉아서 당선된 겁니다.
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선거면요. 세상에 무슨 정말 이런 선거가 있습니까? 그 어떤 후보자도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약까지 다 다듬고 전략까지 수립해주고 그 다음에 손발까지 대주고 이런 선거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경찰이 말하자면 김기현 후보를 압박을 해서 뭐 동생이 뇌물을 먹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기현 후보를 말하자면은 이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은 그날 김기현 후보의 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건 뭡니까? 선거 다 끝났다. 선거에 조종이 쳤다. 이런 시그널인 겁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뭐 과정은 뭐 공정하게 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인지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미니 우연님께서 문재인은 집사가 어울리는데 감히 대통령 자리에 선거본부 본부장까지는 했네요. 그래도 그쵸? 프리버드님, 네, very unimportant person이다. 문재인이. 네, 만다님께서는 이쯤 되면 나라가 뒤집어져야 하는데 보수들이 추진력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아주 빼박으로 엄청난 칼자루를 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국회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소란스럽고 지금요 괜히 이렇게 좋은 판에서 왜 흠집 잡힐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밖에 가가지고 정말 횃불을 들고서 부정선거 이러고 막 그 김기현 후보 앞세우고요. 막 그냥 좌빨들 하는 대로 막 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관계자들 다 보고대여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론을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트랩에 걸린 듯한 이 좋은 판에서 그리고 내년 총선요. 이렇게 호재 이렇게 대형 호재 그들에게는 대형 악재죠. 이게 있으면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선거를 부정으로 해먹은 자들에게 어떻게 표를 주겠습니까? 이 한마디만 하더라도요. 내년 총선 그냥 싹 이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너무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했던 것. 자, 공무원을 동원해 갖고 송 캠프를 도와줬어요. 자, 이것도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의 이른바 아주 중요한 내부 문건이 송철호 캠프에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즉,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어겼는데요. 요즘 공무원들요, 정말 부들부들 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진짜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거대한 막강한 권력이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손발을 그냥 완전히 다 내놓고 수종 노릇을 송철호 캠프에 해줬다는 건 뭡니까? 공무원들이 이 선거는 하나마나 보나마나 선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뭐가지 달아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공무원들이 총동원한 부정선거란 겁니다. 자, 이런 선거를 치른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김기현 후보를 가지고 전국을 막 돌면서 내가 어떻게 당했다, 그 다음에 그 처절한 김기현 후보 동생이 겪은 이 뭐 피해라든가, 그 다음에 당시에 경찰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새가 쏠리면요 공무원 중에서도요 딱 양심 선언하는 사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부 비리 고발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이걸 갖고 확 올려야지. 지금 국회 경내에 막 이렇게 지지자들을 경내에 들이냐 뭐 많으냐 이런 거 갖고 괜히 흠을 잡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요 너무나 대형 건수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드루킹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로 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도 어마어마한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는 최고의 아킬레스건이고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을 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타트부터 엔딩까지 선거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국이니 임종석이니 민정 수석과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왔다 갔다 했으면은 그거는 결국은 무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건데 유한 책임만 지더라도 지 입으로 송철호 면목 없지만 나가라고 했다는 거. 자, 면목 없지만 나가라. 이거는 문재인이 입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장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겁니다. 조국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임종석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문재인. 고로 울산시장 선거에는 문재인의 개입이 100% 빼박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자유한국당에서 만세! 하면서 우리 총선 이겼다 해도 될 그 관건인데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고 괜히 좌파 언론들한테 이렇게 훈수나 듣고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가지고 게시판에 가가지고 너희들 정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라. 이게 얼마나 큰 건이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요 확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 면목 없지만 선거에 나가라. 그리고 밑에서 다 도와주고 부정선거하고 애먼 사람 경찰에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이거보다 더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이거보다 더 대통령이 정말 더러운 짓을 한 게 우리 역사상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3.15 부정선거 이승만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세균이가 국무총리가 됐죠.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이 정세균 문제를 좀 다른 식으로 한번 다루도록 해볼 텐데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정세균이가 대통령 빼고는 다 했더라고요, 여러분. 국회의장도 했고 뭐 장관 했고 뭐 당대표 했고 다 했어요. 이 사람이 못한 게 뭡니까? 대통령 빼고 다 했으니까 문재인이 이제 탄핵되고 나면은 저기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하는 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은 매우 크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은 송철호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 여러분 면목 없으니까 선거 나가달라. 이 한마디로 사실은 대세가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세가 기울어진 걸 모르는 거는 자유한국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지 않겠습니까?